방금 전 하락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1시간 만에 1.2억 달러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청산이 됐습니다. 하나로 따져봤을 때 1,700억에 달하는 자금이 1시간 만에 증발해버린 건데요. 차라리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만 하셨더라면은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매매라거나 꾸준히 모아나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섣부르게 선물 매매 하시다가 평생 모아온 돈 전재산 청산당하면서 내가 모은 투자금 자체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업비트 비썸 위주의 현물 매매만 하셔라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리플이 상승할 때는 항상 천천히 올라가고 하락할 때는 급하게 하락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리플이 항상 힘이 없고 또 하락할 때는 급락하는 패턴들을 자주 보여줄지 이 내용에 대해서 리플 핵심 내용과 함께 설명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10분봉으로 단기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격 자체가 4,100원 구간인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거는 RSI 지표입니다. 10분봉 차트상으로 지금 17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팔렸다라는 신호겠죠. 보통 이런 단기 차트상에서 이렇게 과매도 신호가 나오는 경우에 단타 진입 구간으로 반등을 기대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XRP 차트 자체가 크게 급등하기보다는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락했을 때 매수하고 또 상승했을 때 바로 팔아버리는 이러면 수익을 보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차트만 보면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방 통해가지고 3,850원에 체결됐던 물량들 XRP가 단기 급등했을 때 이번에 4,230원에 매도하고 나오면서 단타 성공했었죠. 지금은 그 후속 타점으로서 잡아들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간 방에 대해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XRP를 둘러싼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거래소 보유 잔고가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무려 33억 개에 가까운 XRP가 거래소로 들어왔고요. 이걸 단순하게 숫자로 봤을 때 감이 안 올 수가 있겠지만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지갑에 두던 코인을 거래소로 옮긴 겁니다. 왜 옮겼을까? 보통은 매도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거래소 물량 자체가 많아졌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거래소 보유량이 163억 개 이상인데요. 7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으로만 이어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래들의 움직임입니다. 큰 손들이 거래소로서 물량을 옮기는 모습들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고 이게 정말로 매도를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자산을 이동시킨 건지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다만 시장 자체가 이런 움직임 자체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최근 가격 흐름들이 더 무겁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자리가 중요할까요? 차트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딱 두 가지인데 먼저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 특히 3,900원 부근은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지 않으면 단기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 반대로 또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열어두셔야겠죠. 그리고 저항선 라인 4,200원 구간에서 4,240원 구간 자체가 핵심인데 이 벽을 반드시 뚫어줘야지 시장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 사이에서 XRP 가격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기대만으로는 매매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ETF 나오면 XRP 만원 간다 이런 큰 그림만 바라보다가 정작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흐름들을 놓쳐버립니다. 여러가지 많은 수익의 기회들을 전부 다 그냥 무시해버리십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투자 심리를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일 수가 있겠지만 이 매매 자체는 현실적인 숫자 위에서 움직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시장 자체가 모순된 신호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는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을 암시해주고 있죠.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는 현재 매도 압력이 쌓이고 있다는 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전략인 거고 한 방에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눠가지고 들어가시면서 심리적인 여유를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공포가 몰려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요즘에 전 세계 금융시장 자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서도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리플 XRP라는 디지털 자산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얘기인 거고 기존 은행 시스템을 떠올려봤을 때 해외로 돈을 보낼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수수료 자체도 만만치가 않았죠.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필리핀이나 남미에 있는 여러가지 직원들에게 월급을 보낼 경우에 몇 날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또 적게는 몇만 원 또 많게는 몇십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근데 XRP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들을 단 3초에서 5초 만에 끝낼 수가 있고요.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절감 효과인 거고 직원 입장에서는 제때 안전하게 급여를 받는 안정성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서는 이 차이 자체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받을 돈이 내일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는 나라에서는 1주에서 2주 걸리는 송금이 아니라 즉시 지금 당장 도착하는 급여가 곧 삶의 안정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XRP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현실적인 급여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이런 솔루션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물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제도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쉽게 도입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유럽연합에서는 미카
미카라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만들면서 어떤 기준에 맞기만 하면 기업이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까지도 마련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SEC 증권거래위원회 측에서 XRP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서 확정할 가능성까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관들의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가 있는 거고요. XRP의 활용도는 더욱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제도적인 흐름들과도 맞물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 최근에 XRP는 삼각형 패턴 안에서 방향성을 모아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고비가 바로 3.07달러 선입니다. 이 선을 뚫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큰 상승이 열릴 수가 있는 거고 또 넘어서지 못하면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 사용 확장돼 기술적인 흐름들이 동시에 시장에 반영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기업 입장에선 또 하나의 고민이 있겠습니다. 바로 변동성인데요. 급여를 주는 시점에 가격이 크게 흔들리면 직원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 측에서는 XRP랑 스테이블 코인을 병행을 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지급 시점에 대해서 조율하는 이런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월급을 줄 때 실시간으로 자동 환산, 자동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짜는 거고 이런 구조가 자리 잡게 되면 리스크는 줄어들고 효율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지금 XRP의 가장 큰 무기는 규제 투명성과 실제 사용 확대입니다. 미국 SEC 소송이 거의 다 끝나가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이 진행 중인 지금 시점에서 기업들의 시선 자체가 점점 XRP로 향하고 있다는 거, 가격이 3달러에서 5달러 구간에서 움직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요. 저는 단순하게 가격보다 구조적 변화를 주목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급여 시스템이라는 일상적인 돈의 흐름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서 자리매김을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XRP가 글로벌 급여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기회로 다가올지 지켜보는 게 중요한 거고 오늘의 결론 이겁니다. XRP가 더 이상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실제 기업 운영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본격적인 게임 체인저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 시장을 보고 있으면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넘어가지고 전체 판 자체가 커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 하나만 주목을 받았었다면은 지금은 리플 같은 실제 사용 코인까지도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작은 연못에 물이 고여있던 시절에서 이제는 강으로서 그리고 또 바다로서 태평양으로서 이렇게 나아가려는 과정들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 더 재밌는데요. 과거 2017년의 흐름들 그리고 지금의 패턴들이 놀라울 만큼 현재 닮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겹치는 부분이 많은 거고 이번에는 또 그때랑은 다르게 개인들의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죠. 제도권 자금들, 은행이랑 연금, 그리고 글로벌 펀드 같은 큰 손들의 돈이 실제로 XRP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의 401k 연금 펀드입니다. 직장인들이 평생 모아가 두는 은퇴 자산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펀드의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까지도 한 거고 아직까지 비중은 작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원화 기준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인데 그중에 단 1에서 2%만 암호화폐로 이동해도 시장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대형 코인으로 들어가겠지만 리플이 국제 결제망에 편입된다면은 그런 자금 일부들이 XRP로 흘러가는 그림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결국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리플은 결제의 브리지 자산으로서 이렇게 각자 다른 자리에서 제도권 자금을 빨아들이게 되는 거겠죠. 이런 흐름들을 뒷받침하는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JP모건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을 준비하고 있고요. 하버드 같은 대학 기금이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인데 이제는 전통 금융의 심장부가 비트코인과 XRP를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리플의 하반기 전망은 어떨까요? XRP가 지난 7년 동안 가격이 눌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용수철이 한순간에 튀어오르는 것처럼 지금은 큰 반등을 위한 힘을 모으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중요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 결제 표준인 ISO 20022 전환, 스위프트 네트워크의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현물 ETF 승인 가능성까지도 거기에 RLUSD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도 이미 7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머지않아서 1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도 큽니다.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 XRP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고 시장은 점점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겠죠. ETF 이슈 자체가 더욱더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현재 10개가 넘는 대형 자산운용사가 XRP 현물 ETF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는 1조 5천억 달러를 운영하는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대한 회사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죠. 10월 25일이 주요 기한인데 그 전으로서 어떤 뉴스가 터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XRP 가격은 당장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처럼 만약에 XRP ETF가 허용된다면 시장의 판도는 다시 한번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비트코인이랑 XRP가 나란히 ETF 라인업에 오르는 순간 그때부터 암호화폐
시장은 완벽하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십니다. XRP 리플이 언제 2017년처럼 폭등할까요? 사실 급등은 그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의 패턴이 그 당시랑 상당히 닮아 있다는 점인 거고, 게다가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앞두고 공급 충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유동성들이 사실상 리플 같은 실제 사용 코인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 방을 노리시기보다는 꾸준하게 모아나가는 전략이 가장 중요해요.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가지고 매수하는 적금식 투자를 하거나 DCA 전략들이 장기적으로 가장 현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려 보자면은 XRP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POS 방식이 아니라서 스테이킹에 이자가 없죠. 근데 최근에는 디파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연 3% 정도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거래소에 두는 대신에 검증된 플랫폼의 일부를 예치하면은 복리로서 이자가 붙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중장기 보유자분이시라면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의 흐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은행들을 압박해가지고 암호화폐를 막던 미국이었지만 이제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직접 암호화폐 인프라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암호화폐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규제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로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리플은 글로벌 결제의 핵심 자산으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금융 생태계의 기둥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흐름들 우리가 직접 보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큰 그림 속에서 중요한 거는 단기 가격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비트코인이랑 XRP라는 두 축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서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죠.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시고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들, 그런 투자자분들만이 결국에 다가올 새로운 사이클에서 진짜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리플이 상승할 때는 참 느릿느릿하고 마치 개가 걷는 것 같은 걸음입니다. 근데 내릴 때는 급경사에서 굴러떨어지는 것처럼 빠르게 느껴지죠. 사실 리플의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신기하게도 오를 때는 천천히 오르는 것 같지만 정작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상승 속도가 하락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700원이던 리플이 4,900원까지 올라간 그 속도 정말 눈 깜짝할 새였죠. 반대로 4,900원에서 다시 700원까지 내려가려면은 그만큼 또 순식간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중간중간 방직도처럼 지지 라인들이 형성이 되면서 완전히 수직 낙하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리플 같은 경우는 상승할 때는 추세적으로 힘을 받고 가속도가 붙는 반면에 하락할 때는 정말 큰 악재가 아니라면 중간의 저점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최근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4,900원까지 상승했다가 3,800원까지 밀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 하셨지만요. 결국에 형성된 저점에서 빠르게 반등하면서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리플 XRP의 힘인 거고, 제가 리플 전용방에서 8월 12일에 3,850원 타점을 안내드렸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급하게 뛰어들 필요가 없는 거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유롭게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서둘러 사는 것보다 2에서 3주 뒤에 낮은 가격에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적당한 기다림들은 독이 아니라 오히려 약이 되기 때문에 이 투자 시장에서 늘 우리를 흔드는 거는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불안감, 조급함들, 지금 팔면 놓칠 것 같다, 이런 후회들이겠죠.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곧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 힘이 될 겁니다. 9월 1일에 체결된 자리에서도 낮은 단가의 비중을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균 단가가 높았던 분은 낮추고 비중이 적었던 분은 늘려가면서 스스로 쫓기지 않는 매매를 만들어가는 거겠죠. 결국에 중요한 건 원칙인 거고, 하락이 와도 대응할 수 있는 원칙, 상승이 와도 흥분하지 않는 원칙들, 이 원칙을 조금씩 키워가면은 투자 시장이 달라 보이실 겁니다. 항상 응원 드려요. 원칙 매매로 리플을 대하신다면은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지금 시점 코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정의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차트 볼게요. 빗각 아래에서 힘이 없이 그냥 바닥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신규 매수세가 없이 그냥 바닥에서 개인들 물량을 기관이랑 골들이 뺏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듯 말 듯 하면서 추가 상승 없이 단순하게 3,900원 선, 4,800원 선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이런 것들 간파하고 있었고, 지난 3,850원 선에서 저점에서 물량 추가 매수했었죠. 추가 비중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 전용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1차 신규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미리 공지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죠?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거라는 거고,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 흐름들이 미리 간파를 했기 때문에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 방통에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 여기에서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까지 또 겹쳐있거나 아니면 디파이라거나 합성자산과 안정성과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된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40%, 50%, 100%, 200%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대불장은 아니죠.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시면서 그래도 5%, 또 많게는 10% 정도 이렇게 수익 내고 바로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 타점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요. 계좌 잔고가 올라가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요.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 이 체결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체결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후속 테마 코인을 다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당연히 후속 매수 타점으로서 바로 진입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 신사채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꺾인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시면서요. 시장이 다시 눌렸고 다시 충분히 하락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 봐도 될 손실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상승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면서 또 하락장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